안녕하세요, 윤호네입니다. 오늘은 8개월 동안 육아하면서 제가 경험한 육아용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과거의 나에게 들려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리해 봤으니 합리적이고 후회 없는 소비를 하고 싶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육아하면서 공간이 예쁜 것보다는 깔끔함에 집중하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을 육아용품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육아로 정신없다 보니 공간이 정신없으면 제 머릿속까지 정신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아용품이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같은 성향의 아가들은 도움될 거라 믿고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육아용품이 너무 방대해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저는 100일 정도까지 혼합 수유를 하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분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서 현재 이유식 4개월 차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모두 아시겠지만 제 경험을 하나하나 딥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저는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찾아볼 때 브레자랑 포트가 세트로 소개되길래 꼭 같이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 건지 헷갈렸었는데 막상 써보니 각각 다른 쓸모가 있더라고요. 브레자는 아기가 갑자기 배고파서 울음이 터졌을 때처럼 정신없는 상황에서와 새벽 수유할 때 바로바로 분유를 타기에 매우 좋습니다. 브레자를 안 쓰시는 주변 분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위생 부분에서 기준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차갑지 않은 일정 온도의 고인물을 사용하고 분유와 물이 섞여서 묻어나오는 등 속구조상 높은 기준의 위생 상태를 요구한다면 만족하기는 어려운 제품인 건 사실이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을 분리해서 세척하고 내부 세척도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주며 매 4번 수유마다 깔때기를 세척해주고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과 위생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잠깐 브레자 이용을 못하던 시기에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템으로 구분했습니다. 포트는 브레자를 어떤 이유로 갑자기 사용 못하는 상황일 때 급하게 수동으로 분유를 타기에 도움이 되고 분유를 주려다가 브레자 물이 떨어진 걸 알았을 때에도 바로 채우기에 매우 편합니다. 또한 상시 물을 43도로 보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을 때에도 아기에게 그때그때 바로 물을 주거나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기에 매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들 사용하는 보르르 대신 뱀브아를 구매했는데 중탕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했지만 8개월 동안 중탕 기능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쿠팡은 조작 방법이 단순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하고 스팀이나 열탕이 안 되는 소재도 소독할 수 있어서 젖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기 물건을 소독하면서 위생상 더욱 안심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건조와 소독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스토케 트립 트랩은 밥 먹는 시간에도 물론 아기가 좋아하고 잘 앉아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여기에 앉아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고마운 템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트립 트랩 덕분에 앉는 연습이 더 빨리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만족해서 자주 가는 친정집에도 두려고 한 세트 더 구매했어요. 4개월째 초기, 중기 이유식을 만드는 동안 조리 도구는 딱 2가지만 사용했는데요. 찜용 냄비와 닌자 초퍼입니다. 이 2가지로도 충분히 매일 다양한 메뉴를 줄 수 있었어요. 모든 메뉴는 찌거나 삶고 다져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닌자 초퍼가 그 역할을 확실히 해줍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정말 잘 갈려요. 닌자 초퍼를 구매하기 전에 원래 사용하던 필립스 미니 블렌더를 사용했었는데 이유식 양이 적다 보니까 잘 안 갈려서 모터 냄새가 날 때까지 갈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닌자 초퍼를 구매해봤는데 정말 만족했어요. 원하는 만큼 갈리도록 수동으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좋아요. 또한 구조가 단순해서 세척하는 것도 쉬워요. 통, 뚜껑, 날 3개로 분리하여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고 통 입구가 넓어서 손으로 세척하기에도 매우 편합니다. 날이 정말 날카로워 주의를 해야 하는 점과 다져주는 연결 부위에 음식물이 끼는데 이거 닦아내는 게 약간 번거로운 점을 제외하면 정말 추천해요. 기타 추천템으로는 제이엔즈나 역방쿠가 있습니다. 캠프밸리 수유 의자는 아기 태어난 직후부터 뒤집기 전까지 사용하였어요. 아기 수유하기가 딱 좋은 팔걸이 각도 덕분에 편하게 수유할 수 있었던 점과 등 센서가 강력해서 안고 같이 잠들어야 했던 꼬꼬마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번에 벗겨서 세탁하기에도 간단해서 좋아요. 몸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아기 시절 잠시 그 위에 눕혀놓아도 아기가 편해하고 좋아해서 손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파 등으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보류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유식 큐브는 처음에 중이 이유식 큐브를 사용하다가 퍼기로 갈아탔는데요. 무엇보다 얼린 큐브를 빼낼 때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쉽게 뺄 수 있는 점이 바꾸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길이가 길어서 작은 냄비로는 열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보류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유 시트는 순전히 저의 아기 성향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해서 비추템으로 분류했어요. 꼬꼬마 아기 시절에도 수유 시트에서 수유하다 보면 답답해서 자꾸 꼼지락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수유 시트가 미끄러워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유 의자에서 수유를 주로 해서 팔걸이에 기대면 각도가 딱 맞아 수유 시트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처음에 낱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위생적이고 사이즈도 작아서 열탕하기에도 편한 점이 좋아 구매했어요.
그런데 얼린 큐브를 빼낼 때 잘 안 빠져나와서 한참을 손으로 녹여야 했고 뚜껑이 꽉 닫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대로 닫은 건지 항상 재확인해야 하는 점이 너무 불편해 다른 제품을 다시 구매했어요. 기타 비추천템으로 준이 자기주도 빨대컵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일 정도까지 안방과 거실에서 아기 침대를 옆에 두고 재우다가 100일 때쯤 아기 방을 분리 후 범퍼 침대에서 분리수면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기는 밤 통장은 100일 이후부터는 잘 잤지만 등 센서가 강력하고 눕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지금과 같이 졸려할 때 침대에 눕히고 나오면 혼자 알아서 뒹굴다 잠드는 것을 낮잠에서도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을 사용해보았기 때문에 그 후기를 말씀드려보려 해요. 저희는 분리수면을 하면서 홈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홈캠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글루를 선택한 이유는 해킹 이슈 때문이었어요. 이글루는 서버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업체라 해킹 이슈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선택했고 S3랑 최신 기종인 S4 플러스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그중 침대에 설치하는 용으로 S3를 추천해요. 최신 기종과의 차이점이 S3는 카메라 방향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하고 디자인이 다른 점인데요. 그 대신 무게가 가벼워 침대에 설치하기 훨씬 좋고 침대에서는 방향 전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S3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분리수면하는데 모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기가 혼자 뒹굴며 잠들거나 혼자 깼을 때에도 모빌을 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침대에서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신생아 때 아기 침대에 달아주던 것을 분리수면하면서도 연속해서 달아줬는데 그러면서 더 애착이 생길 것 같아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기타 추천템으로 아기 관리 어플인 베이비타임을 추천드려요.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분리수면을 하게 되면서 한샘 범퍼 침대를 아기 방에 설치하고 연희데코에서 침대 범퍼를 맞췄어요. 그러다 아기가 자다가 오픈된 곳으로 몇 번 떨어져서 비비지 가드를 그 부분에만 추가 설치했어요. 한샘 범퍼 침대는 무난 깔끔한 디자인이라 공간에 다른 요소를 넣고 꾸미기에 편해서 좋았어요. 가격도 가성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마감재가 목대인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불편했어요. 또 목대 마감이라 범퍼가 필수였는데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한샘에서 침대 세트로 자체 제작한 범퍼가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딱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따로 검색해서 맞춤으로 구매했어요. 연희데코 범퍼는 패브릭, 높이, 디자인 등 원하는 대로 맞춤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고 내면이 서로 지퍼로 연결되고 쓰러지지는 않지만 기둥이 없는 침대 디자인에는 고정끈을 묶어서 고정할 수가 없어서
가드를 따로 구매해서 추가 설치하지 않으면 범퍼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 아쉬웠어요. 저는 오픈된 부분에만 BBG 가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가드 옆쪽에 범퍼만 묶어서 고정했습니다. 사용하는데 엄청 불편하지는 않지만 건드릴 때 들어 올려지거나 해서 거슬리기는 해요. BBG 침대 가드는 다양한 사이즈 모듈로 판매하고 있어서 침대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기가 좋았고 아기가 답답해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부분은 만족했어요. 내시나 천 마감도 금방 마르고 세탁하기에 좋았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침대 범퍼 높이가 낮을 경우 가드만 높게 올라와 있어 거슬리는 점이 아쉬워서 높이 조절 범위가 더 컸으면 해요. 그리고 가드문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이런 식으로 소리가 크고 뻑뻑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범퍼를 넘어다니게 되는 것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범퍼 없이 가드만 있는 경우 플라스틱 기둥 마감이 이렇게 보호제 없이 그대로 느껴져서 아기가 가끔 뒹굴거리다가 머리를 쿵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드에 범퍼 고정끈을 묶으면 가드문을 내릴 수가 없어서 매번 풀어야 해요. 저희 아기는 신생아 시절에 누워서 자는 걸 정말 싫어해서 눕혀 재워보려고 좋다는 템은 다 구매해 보았어요. 그중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템이 머미쿨쿨 베드 세트예요. 유명한 머미쿨쿨 이불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 매트리스 세트인데 경사가 역방쿠보다 낮은 각도라 아기가 누워 자기에도 안전해서 눕기 싫어하는 저희 아기 재울 때 잘 사용했어요. 하지만 각도와 높이가 있어서 아기를 스트랩으로 잘 묶어줘야 하고 이불로도 눌러주다 보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생기는 시기가 오면 아기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무료로 구분했습니다. 저희는 100일까지 이케아 아기 침대를 사용했는데요. 신생아 시절에는 아기가 수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침대 위치를 여기저기 변경할 일이 많아서 조금 더 이동성이 우수한 침대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더 큰 침대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는 아이템이라 사용하는 동안은 잘 사용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작고 가벼운 느낌의 침대로 구매할 것 같아요. 기타 보류템은 이글루 S4 플러스 홈캠입니다. 저는 아기 태어나기 전 아기 침대용 범퍼 가드를 구매했었어요. 그런데 신생아 시절에는 아기 상태를 침대 사이사이로 계속 확인해야 했고 저희 아기도 답답한 걸 좋아하지 않는 아기였죠. 무엇보다 아기가 크게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범퍼 가드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범퍼 침대 사용 전 신생아 아기 침대 시절에는 굳이 범퍼 가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기 신생아 시절 머미쿨쿨 구매 전 라라스 베개도 구매했었어요. 순전히 저희 아기 성향에 따른 후기인데 답답한 걸 싫어하는 아이라 얼굴 부분이 베개에 닿이고 한쪽 팔이 밑에 들어가는 자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우면 자주 깼고 겨울에 메쉬 소재로 구매했음에도 태열이 많이 올라와서 라라스 베개를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기와 같은 성향이라면 라라스 베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기는 누워있는 걸 싫어하는데도 신기하게 어느 순간 뒷머리가 납작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되어서 오래 고민하다가 구매했는데 지나서 보니 저의 경험상으로는 짱구베개가 실제로 머리가 둥그러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굴러다니며 자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요. 또 뒤집는 시기가 오면 베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금방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짱구베개 구매를 추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이번 편은 맘마와 수면편만 다루려 해요. 다음 편에서는 놀이, 위생, 유동과 관련된 더 흥미롭고 실용적인 육아용품 정보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